자, 오늘 10월 2일, 10월 2일, 10월 달이 되고 오늘 시장이 위로 빵 솟으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10월 2일 방송 또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정고점을 빵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 살짝 눌렀다가 이거 어떻게? 월봉이 확산이고 주봉이 확산인 놈이 더 유리하겠죠. 네? 얘도 주봉이 확산으로 바뀌면서 뿅 하고 올라가는 주봉도, 월봉도 계속해서 확산. 그러니까 월봉이 확산 중인 놈이 가장 유리해. 그죠? 그래서 종목도 똑같은 애들 내려오면 해라. 반도체가 됐던, 아니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반도체가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기존의 주도주였다가 내려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두면 알아서 자꾸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그때 정고점을 돌파할 거냐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으로 5일선 밑으로 내려올 거냐. 근데 일단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갭이 나왔어. 갭이 나왔고 내일은 연휴 이후겠죠. 하한선의 각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좋지 않죠. 좋지 않아. 물론 중심선 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코스피는 전고점을 넘었는데 코스닥은 말 그대로 반등 구간이에요. 하한선이 돌기 때문에 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심선도 넘어갈 수는 있어. 근데 일단 중심선에 걸린 모습이죠. 그게 연속적으로 하한선이 위로 가느냐. 그래서 연휴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키 맞추기 작업은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움직여줬다면 하이닉스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연휴 이후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반등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키 맞추기 작업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강도가 얼마나 셀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코스피. 왜? 얘기했잖아. 코스피 5천. 그죠? 그리고 미국과 트럼프와 이재명이 싸우는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이득은 다 취하고 있는 거. 그죠?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 싸우는 모습 같지만 다 취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해진 합의점을 찾아서 때가 되면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유동성 장세라 그랬죠. 미국도 유동성, 한국도 유동성으로 버블이 뻥 터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 번 더 출렁임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 지금 중동도 어때요? 중동도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날 것 같은데 한 번씩 막 이상하게 뭐 카타르를 공격한다거나. 언제 끝나냐면요. 언제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죠?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각 국가들과 뭐 이렇게 좀 이제 사우디도 움직이기 시작해.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빌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확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트럼프 쪽이 막겠다고 했는데 싸움에서 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도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싸움의 양상은 더 커지고 길어지고 그게 저들이 원하는 이긴 자들이 영프로스차일드 쪽에 이제 그 그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지금 전쟁이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또 파키스탄하고 그죠? 인도하고 또 뭐 일어났고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만,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북한이라던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계속 저 중앙아시아 쪽,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도 화약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지지만 구분을 분명히 지어라 했죠. 세계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림이 일단은 지될 수 있다. 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Q&A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난감한 질문이게 그래서 이거를 답변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 답변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질문이 뭐였냐면 아침에 장 시작하고 한 40분 제가 보통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이죠. 종목 상담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문자를 주던 전화 연락을 하시든 심지어는 예전에 무슨 연락까지 받았으냐면 자기가 하다가 이제 물렸어. 그러니까 대응이 도저히 안 된대. 계좌를 보내줄 테니까 나보고 운영을 해달래. 이거 복구될 때까지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요구까지들도 심지어는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라는 것도 이해는 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것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답변 드려요? 불특정 다수한테. 종목을 설명하는 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종목을 상담을 하더라도 내용을 받아서 방송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거기서 설명하는 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 있잖아. 나는 이 종목을 어떤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맞는 대응인지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종목 상담이잖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심적인 부담감이 되게 줄어들어요.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늘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더 많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나는 그 종목 하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종목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뭐냐면 비슷한 상황이거나 비슷한 심리적인 상태이거나 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겪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하면서 잘못된 점도 지적해 드릴 거고 조금 채찍같이 좀 꾸짖는 듯한 그런 표현도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 하이텍입니다. 질문이 DB 하이텍인데 이렇게 왔어. DB 하이텍 57,600원에 물려있는데 57,600원이면요 가격이 볼게요. 57,600원 여기에 물려있다.
이 표현에서부터 조금 놀랬어. 그지? 물려있대. 오늘도 그 위로 갔었어요. 그죠? 59,000원까지 갔었어. 59,000원이 넘어갔었어, 오늘도. 근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바로 또 겁이 나시는 거지. 물려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린다. 어디서 물을 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물을 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물타기. 아니, 오늘도 매수 가격을 넘나들고 있는데 주가가 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몰라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매매했고, 어떤 매매 방법으로 매매했고, 어떻게, 이게 나와야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 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 그리고 베팅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야 쓰며, 그리고 비중이 몇 프로가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물타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물타기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한 번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비중 내가 들어간 10%면 10%, 5%면 5%, 20%면 20%, 한 방에 빵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맨날 얘기하고 공부하고 이강이 저강이 돈 내고 공부하고 한 거 하고는 전혀 안 맞는 방법이지. 물타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 분할 매수지. 그죠? 분할 매수지.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 57,600원에 물려 계신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물타기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된다. 매매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심리적으로 지금 주식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불안하신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게 없어서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해 놓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답변이 온 게 선생님의 매매 방법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들으면 이해가 가다가도 막상 차트 보면 잘 모르겠다. 누구나 다 똑같아. 그죠? 어디 가서 어떤 거를 갖다가 기법이 됐던 매매 방법이 됐던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실전에서 그죠? 우리가 뭐 골프 레슨이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하시니까 레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필드 바로 나가 이해를 가서 그러면은 그게 되냐? 그죠?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57,600원은 제가 너무 빨리 사서 그렇게 된 거고, 너무 빨리 샀다라는 것도, 그죠? 기준이 없이 산 거야. 매매 방법에 대한 기준, 매수 구간에 대한 기준, 그죠? 그러면 목표도 없어. 그죠? 당연히 목표도 없을 거예요. 그럼 대응에 대한 전략도 없이 그냥 매수가 들어가. 그죠?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못 올라가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봐.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가. 왜 그래요? 상한선이 내려오고 있잖아. 어제도 내려오는 상한선 때문에 저항 맞은 거고 오늘 떠서 시작하면서 볼린저가 열릴 수 있는 자리였어. 근데 항상 정고점에 대한 저항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뚫을 때는 강력하게 올라갈 거야. 얘처럼 저항을 맞는다면요.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 있고요. 하이닉스처럼 오늘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하이닉스는 어때요? 똑같이 내려갔다가 상한선 내려와서 저항이었는데 이 전고점을 얘는 저항을 어떻게 뚫었어? 갭으로 뚫었어. 시장처럼. 이러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DB하이텍은 아예 못 가냐? 힘이 제만큼 없어서 정고점을 단방에 갭으로 뛰어넘지 못한 것 뿐이지 얘가 못 간다는 건 아니야. 그죠? 일단은 상한선이 저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산이 돼야 되겠죠. 확산 차례에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항상 주식은 내가 사는 지점에서요, 무조건 위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위로 가면, 그냥 수익이잖아, 어차피.
내 매수가보다 위로 가면 아무 데서나 팔아도 수익이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이것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그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왜? 반반이니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럼 내려갈 때만 내가 대비를 하면 되잖아. 대비를 어떻게 해요? 얘가 어디까지는 내려올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내려가는지를 대비하면 돼.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그래서 20일 못 내려간다. 20일을 얘도 볼게요. 20일을 지지받았네 일단. 주봉을 한번 볼게. 주봉이 확산이야. 그럼 어디 밑으로 못 가요? 5주선 밑으로 못 가. 5주선은 일봉에서 20일. 그러니까 꼬리 달고 올라오는겨. 그쵸? 그럼 매수 자리는 어디에다? 오늘같이 이렇게 내려와지면 20일 부분이 매수 자리잖아. 그죠? 다 공부하고 한 건데도 실전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근데 지금 질문 자체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막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립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정립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샀다.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주식은 내가 산 지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서. 그래서 또 하나 뭐예요?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얘가 내려가도 어디 밑으로는 안 내려가. 요번 주에는, 요번 달에는. 그걸 해놓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사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사는 게요. 분할로 산다고. 근데 이거를 물타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이만큼의 10%의 비중, 예를 들어 10%의 비중을 분할로 사겠어 라고 정해놓고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물타기는 내가 10%를 사겠어 해놓고 한 방에 57,600원에 10%를 빵 샀어. 응? 그 다음에 빠져. 그래서 10% 5% 더 사. 더 내려가. 또 5% 더 사. 이게 물타기야. 그럼 비중이 점점 늘어나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치? 이런 거를 어렵지 않아, 대응하기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인피니티 매매법이에요. 그치? 1%씩만 사도 돼. 그러면 100번을 사던, 내려갈 때마다 100번을 사던, 50번을 사던, 24번을 사던, 10번을 사던, 그죠? 몇 프로의 비중이 사지냐가 문제지, 내려갈 때마다 살 때마다 평균 단가는 낮아지게 돼 있지. 근데 주가는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다 들었다 내려가 또 깨지고 들었다 깨지고 이 들어주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분할로 사면요. 들어주는 과정에 목표만 짧으면 내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팔리는 경우가 거의 90%야. 확률이잖아, 주식은.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야. 그리고 점점, 근데 큰 거가 확산이야, 월봉이.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어디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월봉이 확산인 기간 중에 주봉도 확산이야. 그럼 얘는 적어도 요번 주에는 이 5주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막 쏟아지다가도 내려가지 않고 지지받고 꼬리가 달렸어. 그죠? 오히려 아예 5주선을 터치하거나 밑으로 내려갔다 없으면 더 강하고 빠르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 계속 가볼게요. 10년 전에 여기서 같이 저하고 같이 주식 공부를 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주식 공부를 접고 안 하다가 1년 전부터 주식을 다시 시작하셨대요. 그때 뭣도 모르고 하다가 된통 당했는데 지금 요 종목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1년 기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된통 당했는데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저는 단타는 아이도 있고 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중장기 주식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우리가 매매하는 게 단타는 아니야. 단타는 더 빠르죠.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걸 단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레이딩, 더 빠른 건 스캘핑. 용어들이 있어요. 이건 단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길게 가는 매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목표를 짧게 잡는 거지. 그죠? 목표를 짧게 잡거나 하는 거지. 아니 길게 가져가는 것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자, 봐. 오늘도 전고점을 여기 돌파하죠. 월봉이 확산되죠. 주봉도 확산작이야. 음봉 줄 때 사요.
그리고 월봉, 자, 일봉에서 하한선이 치켜들 때 팔면 돼. 치켜들 때. 그럼 여기 언저리가 매도가 되겠죠. 그지? 이건 단기 매매야. 일봉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주봉이 계속 확산이 있죠. 주봉이 하한선이 들 때 팔면 돼. 자, 다음 주에 든다? 오늘이 됐든 뭐가 됐든 여 언저리가 매도가 되겠지. 넣어볼게요. 주봉을 하한선을 미리 넣어보는 거요.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넣어보면 얘 어때요, 하한선이? 계속 일단 내려가. 다음 주에도 내려간대. 그러면 뭐요? 얘는 안 건드려도 돼. 다음 주 보면서 더 위에서 매도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나는 주봉의 하한선이 치켜 들어도 상한선에 가깝게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더 끌고 가고 싶은데 내려오든 뭐하든 왜? 월봉이 계속 확산일 땐 건드는 거 아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뭐야? 얘는 다음 달에는 하한선이 올라오네요. 그럼 얘는 자 지금부터 상한선 사이에서 매도하겠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가격이 딱 나오잖아. 지금 연휴가 있어도 월초잖아요. 요번 달에 그냥 빵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다음 달에 하한선이 계속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넣어봐. 하한선이 계속 내려가면 다음 달에도 내려가면 바뀐 거야, 판이. 그쵸?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간다잖아. 그럼 지금부터 올라갈 때 이 위에서는 챙기면 되는 거야. 응. 그쵸? 근데 얘가 다음 달에도 확산이야 이러면요. 그냥 끌고 가도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인 거야. 응. 내가 끌고 가는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이해가 되시죠? 월봉 확산, 주봉 확산, 일봉 확산이 동시에 나오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야. 정고점 돌파할 땐 무조건 주봉 확산을 이거 인피니티 매매법에도 정리가 돼 있어. 요번에 강의에. 그쵸? 자, 그런데 주봉이 확산이 아닌 놈들도 있어요. 그런 놈들은 또 자꾸 걸려. 근데 확산인 경우에는 자꾸 내려와도 뚫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얘는 주봉도 일단 확산이야. 흘러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면 하한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바뀌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최근에도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5일선 밑에도 사시면 돼요. 대신에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는 다시 판이 짜죠. 또 누르면서 하면 돼. 그 정고점 부분까지 간 거야. 근데 5일선 위로 올라갔는데 뭐가 문제야? 상한선이 내려오고 있어. 수축이 이제 곧 확산을 할 거야. 확산할 때 정고점을 돌파하면 세게 갈 거고, 만약에 돌파 못하고 밑으로 가면 20일 밑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20일 밑에서도 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매매 방법을. 그러나 현재는 20 밑으로 안 내려올 거야. 왜? 주봉이 확산 중이야. 그지? 이게 말이 어렵나? 이거를 갖다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각자 세워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런 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매매? 근데 봐봐.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이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 강의를 또 해요. 이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어제도 설명드렸어. 어제도 바닥 잡기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있잖아, 주가 순서. 근데 모든 종목이 얘도 봐봐. 바닥 잡기 매매를 얘를 설명드렸고 20선 밑에서 상한선 캔들이 있고요. 상한선 내려오고 중심선 내려오고 하한선 내려올 때 어떻게 20선 밑에서 얘는 흘러내리던 거야. 근데 하한선이 돕니다. 그래서 중심선 위로 가요. 그 다음엔요.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는 상한선이 저항이야. 그래서 밑으로 눌렸어. 눌리더라도 12개 전 종가보다 중심선이 돌아. 그러면서 20일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위로 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때 나타나는 게 일봉에서 뭐였어? 240선 밑에서요. 240선 밑에서. 240선을 뚫어 올리는 게 얘가 여기 정도 되겠네요. 뚫어 올리는 게 뭐예요? 중심선을 돌파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240선을 그죠? 위로 240선 위에 안착하지. 까만색 선. 480을 써.
안착하지만 흘러내려. 왜? 상한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선이 아직 돌지 않아. 12개전 종가를 넘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12개전 종가가 돌파되면서 중심선 240선, 240선 여기서 이제 돌기 시작하죠. 위로 내려오던 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전고점을 돌파. 여기를 돌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겠네. 전고점을 돌파하죠. 그럼 여기, 요 돌파하고 요 음봉이 뭐예요? 매수라고, 매수. 여기가 매수라고. 그리고 나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탄력이, 가긴 갔는데 탄력이. 무조건. 근데 길게 가지고 간다? 그럼 얘 어디서부터 사는 거야? 이 중심선 밑에서 61선 매매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60일 올라갈 여기 언저리가 매수예요. 그럼 이때는 34,000원대. 근데 이것도 여기서 올라오다가 34,000원대 여기서 올라오죠. 올라가 잘 가다가 또 이렇게 훅 빠졌다가 막 흔들어 제낀다고. 근데 이 그림을 순서를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또 던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때 동안 계속 흔들어 제낀다. 아니 오늘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좀 흔들린다고 벌써 불안한 심리이신 분이 이걸 장기 동안 막 몇십 프로씩 막 흔들어 제끼는데 그걸 끌고 갈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짧게 가져가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훈련을 해야 어떻게 돼. 길게 가져가서 자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는 대응을 어떻게 그냥 마냥 가져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 있는데 최적의 타이밍과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는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월봉과 주봉도 보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로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나는 나이가 좀 있어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간단하게 공식처럼 여기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사세요. 사두고 그냥 가져가면 돼. 아니 가져가는 것도요. 수익이 아무리 나도 팔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 팔 근거가 있어야 돼. 계속 가지는 않아. 그죠? 계속 가지는 않아. 가장 좋은 건 볼린저 밴드 확산 초기 국면이에요. 확산 초기 국면. 그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눌러줄 때가, 왜냐면, 상한선 눌러줄 때. 얘도요, 바닥 잡기 매매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하한선 돌죠? 중심선 밑에, 240선 밑에서. 60선 올라탈 때, 여기 60선 위로 올라탈 때, 그랬다가 다시 내려갔다 막 이래. 그죠? 중심선 밑에서 사면 돼. 그리고 중심선을 뚫어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게 요때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중심선을 뚫어 올립니다. 여기서 매수 신호주고요. 흔들어 제끼다가 두 달 동안 그 이후에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도 또 걸립니다. 어디 내려오는 상황에서. 오늘, 어제 DB하이텍 일봉의 모습. 걸립니다. 그리고 열리죠. 열리는 걸 미리 알았어, 미리. 왜? 12개 전 종가는 이미 넘어갔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눌러줄 거야, 이게. 가다가 눌러줘요, 다시. 그죠? 여기 20m로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라고 대놓고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고 또 똑같아요. 여기서 못 샀어. 그러면 항상 정고점 돌파할 때 사라고. 정고점 돌파를 하죠. 여기서 딱 돌파하죠. 자, 그때 돌파할 때 뭘 봐야 돼? 주봉의 볼린저가 확산이 되는지 봐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첫 음봉이야. 여기서 사면 되네.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 다 사 한 방에 빵? 아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분할로 사라고. 안 내려오고 그냥 가면, 산 것만 가져가면 돼. 그쵸? 오늘 또 정고점을 넘었어. 근데 얘가 하한선이 확산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디가 저항이야? 상한선이 저항이야. 내일 만약에 하한선이 내려간다. 그러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하한선이 올라온다 그러면 올라가는 상한선이 또 내일도 저항이 됩니다. 오늘의 고점 부분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얘네가
위로 못 가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올 때 이 갭을 오늘 요 뜬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려오게 될 때 시장을 작살낼 게 아니라 그러면 얘네가 쉴 때 코스닥 쪽에 오늘 못 간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그쵸? 그런 식으로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다 공부하고 있어요. 끌고 간다. 길게 가져갈 중기적으로 갖고 없다. 가장 간편한 건요. 그걸 달려고 했으니까. 선 하나를 생각해요. 제 21선이다. 이건 한 달짜리예요. 한 달인데 20일 올라가고 20일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요 겹치는 날들이 있어. 그래서 보통 13에서 16일 정도만 보면 돼. 난 이것도 짧은데 60일로 보세요. 60일선이 내려가다가 60일선이 도는 애매하게. 내려갈 때는요, 밑에 있어. 올기 전에 일단 올라와요. 그리고 60일선 전 종가보다 높아지지. 그럼 그 근처가 매수야. 사서 그것도 분할로 사야 돼. 왜? 가는 척 하다가 죽는 경우 있어. 아까 삼성전자 볼게요. 자, 60일선이 돌릴 때 여기 일봉에서 돌릴 때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나 여기가 얼마냐면 5만원대야. 자, 근데 여기서 내려옵니다. 60 밑에 있죠? 60일 위로 올라갔다 끝이 아니라 올라가고 60일이 이미 여기서 돌았어요. 그 여기 언저리가 다 매수야. 근데요, 그 매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 과정이 있어. 이거 어떻게 버텨? 그때마다 막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그죠? 기준을 갖고 있어요. 기준. 이해가 되시죠? 기준을 갖고 대응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을 다 턴 다음에 어떻게 해? 60일선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속 흔들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월봉의 하한선이 딱 돌리기 시작하면서 얘가 240 위로 뚫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뭘 봐야 돼? 60일선도 보지만 60일선은 여기 주봉의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뭘로 하면 돼? 중심선 돌리는 매매. 여기 언저리에서 매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게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고 하더라도 중심선의 방향이 안 바뀌어. 안 바뀌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안 팔릴 수 있다. 안 팔 수 있다. 그리고 중심선이 돌기 시작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상승이 추세인 거죠? 그것도 매도의 기준도 있어야겠죠. 월봉이 확산이야. 나는 길게 가져가려면 그냥 월봉 확산 초기에 사세요. 월봉의 하한선 다음 달도 넣을게. 아무것도 난 어렵다. 다 어렵다. 하한선이 위로 돈다. 다음 달 걸 한 달 내내 넣어보는데 일봉에서도 주가가 올락내락 할 거 아니야. 매일같이 넣어봐. 넣어보는데 하한선이 올라가 다음 달에. 그러면 상한선에 가깝게 갔을 때 팔면 돼요. 대강. 어차피 확산이라 초기에 사면 수익이야. 그쵸? 근데 계속 확산이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다음 달 가서 또 그 다음 달 걸 넣어보는 거야. 하한선이 올라가죠. 다음 달에는 상한선 가까이에서 팔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지금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다 공부하고 설명하고 해놨어.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사서 내 목표, 사는 것부터. 종목을 선정하는 거. 어떤 매매 방법을 할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그게 내가 심리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요. 샀는데 내려가. 그럼 벌써 불안하잖아. 오늘 같은 DBI 때도 그러잖아. 샀는데 내 매수가를 넘나들고 있어,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근데 어떻게 해요? 불안해. 벌써 어디서 물타기 할까? 물타기가 잘못된 거지. 한 방에 샀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베팅 방법의 기준도 없고 목표에 대한 기준도 없고 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도 없어.
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은요, 월봉이냐, 주봉이냐, 일봉이냐를 보면서 기준 잡을 수도 있죠, 기간은. 그리고 일봉에서, 이평선의 크기를 내가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언놈이 좋다 그러면 뭐, 다 사봐. 근데 나는 길게 가져와. 아니, 그런 매매가 아니야, 이 매매는. 그치? 물론, DBI 덱도 이러다 흔들다가 정고점 돌파하면서 길게 쭉 올라갈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언젠가는 꺾이겠죠. 근데 또 한참 내려오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돼. 내가 기준이 없으면. 언제까지? 자,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주식을 할 거면요. 차라리 뭘 하는 게 낫냐면, 그냥 지금 비트코인 사는 게 나아. 지금 금 사두는 게 나아요. 그냥 주식은 지금은 격동이라 했잖아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 시장도요, 다 바뀔 거예요. 현 시대를 빅테크가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 시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죠? 메타나 뭐 이런, 소셜, 인터넷 관련 애들이 시대를 이끌고, 미래 시대는요, AI를 중심으로 한, 그에 파생되어 있는 산업들. 근데 지금은 변화, 혁명의 시대야. 그럼 뭐가? 제일 먼저 화폐 시스템이 변화되는 거야. 이 전쟁이 제일 커 지금. 이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 미국은 미국대로 뭔가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시키면서 전 세계의 단일화폐라든가 단일 정부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게 또 종교는 아닐 것이다. 결국엔 하나의 달러를 기반으로 한 CBDC가 전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 속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거고요. 그지? 그러려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네, 밖의 세상. 주식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워. 금이라는 건요, 간단해요. 돈이 풀리면, 제일 먼저가 돈이 풀리면 금값은 올라가. 언제 금값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방송에서 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 그죠?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봉쇄, 그 방송은 다 있겠죠, 자료가. 봉쇄하는 게 좀 이상해. 도시 전체를 봉쇄해. 근데 상하이에 금 거래소가 있네. 보관 장소가 있네. 근데 그 전에 러시아에서 뭔가, 그죠? 공항 근처에 금 보관 장소가 있어.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전에 러시아에서도 금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발견됐어. 그래서 실물금을 중국으로 옮기고 얘네가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 뭘 얘기를 했어요?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리플 얘기를 했고요. 결제망. 이거를 쟤네 엉아들이 준비하고 있다. 기사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리플 그때 200원대였어요. 그때 해서 지금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이 방송 보고. 그리고 이때 금이 이상하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제로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모르니까 금을 일단 좀 사놓아보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자. 그때가 30만 원을 들락달락 할 때야. 코로나 때니까. 저도 그때 좀 샀어. 자, 위기 발생이 되면 금값이 올라가죠. 첫 번째, 전쟁. 그러면 금값이 요동하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원화를 사용할 때가 사용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안전하게 뭔가를 보유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될 수밖에. 자, 두 번째는 돈이 풀릴 때예요. 이게 같은 얘기도 있어. 돈이 풀릴 때. 언제 풀려요? 위기 때. 언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이.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역대급으로 풀었죠. 그죠? 아, 이거 금이 뭔가 상하이에 이상한 흐름도 있다. 러시아 쪽이랑 중국에. 그것도 있었지만 돈이 풀렸어. 이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자, 금 사야 돼. 어차피 올라갈 거야. 돈이 풀리면요. 금값은 당연하게 올라가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금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면 돼. 앞으로 전쟁의 위기가 금값이 언제 올라가냐? 전쟁의 위기가 없어요? 있지. 점점 격해질 거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유럽도 중동도 저쪽에 남아시아도 그 다음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중앙아시아나 동북아시아도 다 거기 나머지 두 군데까지 열려버리면 어떻게 전쟁이 터져버리면 세계 3차 대전이야. 거기에 막 해까지 떨어지고 금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냐라는 할 수 없죠. 자, 생각해봐봐.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어?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 돈 써가면서 미국도 부채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우리 돈 써가면서 세계 미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렀죠. 이 경찰 우리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서 중동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려고 하고 유럽에서 철수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철수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방위비 분담 좀 안 내놓으면 철수하겠어. 다 이러고 있지. 경찰이 없어지는 세상이야.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그게 뭐예요? 폭동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테러라던가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미국이 경찰을 안 하겠다. 경찰이 없어졌어. 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경찰 역할을 하는 동안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로요. 큰 전쟁들이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전에는요. 계속해서 전쟁이었어.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 자금을 양쪽에다 대주면서 돈 번 게 로스차일드 애들이잖아. 그쵸? 근데 그동안 평화였어, 평화.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하는 동안. 근데 경찰을 안 하겠대. 그러면 전쟁은 더 여기저기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 일단은. 그쵸? 자, 그 다음에 돈은요. 계속 풀잖아. 지금 또 뭐 하고 있어? 미국은 금리 인하. 또 돈 풀잖아.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어. 우리나라도 계속 돈 풀잖아. 금값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있어. 그러면 보통 과거는 어땠냐면, 자, 미국을 예를 들게. 미국의 달러의 통화량. 그 당시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값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통화량만큼 금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금의 양, 금의 가치와 총 금에 통화되는 지금 확인된 금의 양이 현재 통화되고 있는 달러의 총 금액과 금의 총 금액이 같아지는 자리까지 금값은 보통 올라가고 꺾인다. 계속 그래왔다. 역대적으로 돈을 풀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해서 금값이 폭등을 했을 때 항상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달러의 그 시점의 통화량의 통화 합의 뭐예요? 수량만큼, 가격만큼.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걸 계산해서 지금 한 돈에 200만 원까지 간다, 400만 원까지 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현재는 200만 원인데요. 돈도 계속 풀잖아. 그지? 그 추산하는 거야. 200만 원은 넘을 거고 400만 원도 갈 수 있고요. 계속 올라간다고. 근데 그 금값의 변동은 이렇게 막 오락내락하진 않잖아요. 고점을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유지를 해. 금값은. 고점을 찍어도. 왜? 뭔가 수습되는데. 주식은 안 그래요. 막 선반영해버리잖아.
그리고 확 올라갔다 확 빠졌다 이러잖아.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 대신에 한 가지 변수가 있어. 혁명 시대잖아. 그죠? 종이 지폐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점. 그래서 제가 가끔 툭툭 던지는 말로, 자, 금은 돌덩어리인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한 5천 년 전부터 금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금으로 금화도 만들고 금괴도 만들고 이러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또는 통화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 그쵸? 역사가 깊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못 바꿔. 근데요, 지금 통화가 디지털화 되려고. 그렇다고 뭐 금값이 막 작살난다. 금의 가치가 부여된 가치를 0으로 만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지? 뭔가 막 돈이 디지털화돼서 디지털 세상에서 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막 해. 그지? 그러면 그거 안에서도 뭔가 가치가 부여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막 이걸 유통하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금을 대체한다. 이 디지털 세상, 디지털 화폐 안에서의 부의 축적 수단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어요. 요건 하나의 변수예요. 어느 정도 금이 올라가다가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까봤더니 금이 없네. 그러면 미국이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금을 기준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지? 그 시점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3년이 후가 될 수 있고 5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30년을 보고 2030년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간이나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5천 동안 생각했던 금의 가치가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금 가격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죠? 향후에 비트코인이 금 가격으로 금처럼 금을 대체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대. 그러면 주식을 할 바에는 차라리요, 그냥 사놓고 놔두고 싶으시면 저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금도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 내려갈 때마다 비트코인도 조금씩 사셔도 돼. 그죠? 그리고 금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까 설명했죠. 달러의 통화량, 그 합의 가격에 금값이 도달했을 때, 그쯤 되면 팔면 돼. 팔아서 그때도 뭐 비트코인으로 하든, 그지? 뭘로 하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전략을 짜시는 게.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안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성장은 할 거예요. 20에서 25% 정도 매년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갑자기 급등, 1,000원짜리가 막 1,000만 원 되고 1억 되고 이거는 이미 지났어. 지금 1억 5천에서 150억이 된다? 뭐 가능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릴 거라. 그래서 투자의 관점, 단기간에 나는 시드머니를 좀 늘려야겠다. 투자의 관점이라면 차라리 리플이라던가, 그죠? 알트코인 쪽이 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안전하게 길게 그냥 보유하면서 내가 돈을 좀 미래 시대에 맞게끔 하고 싶다면 그냥 안전하게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하다. 거기에 일부는 리플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리스크도 있고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더리움은요, 전 이거예요. 지금 전자지갑,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지갑이 있어야 돼. 아직까지는 그게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도 제한하고 있어요. 코인을 갖고 결제를 하는 것 자체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플이나 삼성도 유리하다라고. 왜요? 결제 수단이 스마트폰이에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야 돼. 그죠? 그러면 많은 스테이블코인 반영 회사라든가 결제 회사들 이미 하고 있죠. 비자라든가 얘네들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 지갑 발행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런 거에 또는 그거 뭐와 연동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체를 하던 결제를 하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야.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애플을 얘기해요. 얘네도 그 시장에 승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러면 은행이 없어져? 야, 그러면 기존 은행들 다 엉아들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성행을 해버리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주요 은행들, 엉아들 은행들이 모여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지금. 걔네도 싸우죠. 메타라던가 SNS,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애들. 그지? 얘네들도, 굿이지. 그죠? 이미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구글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고객들이랑 이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잖아. 얘네들도 뛰어들었어. 근데 이게 누가 이길지 몰라. 결국에는 하나로 종결돼요. 지금은 전쟁이야. 무슨 전쟁이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모두가 뛰어들었어. 빅테크란 기업들 다 뛰어들었고요. 은행들, 월가 은행들 다 뛰어들었고, 근데 결국에는 전부가 승자가 될 수는 없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고요.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 이거 싸움이 날 거라고. 이거 싸움에 다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지갑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냥 휴대폰에서 송금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만 가져가서 편의점에서 결제도 되고 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점유율이 높은 애플이나 삼성도 뛰어들고 모두가 이 사업에 뛰어들고 그럼 결국엔 또 뭐야?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겠죠. 이게 핵심이니까. 그런데 누가 이길지를 몰라. 하나하나 도태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잘 나가던 성장했던 기존 시대에 빅테크 기업들도 하나씩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이 싸움에서 지면 은행연합이 질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봐봐. 스마트폰이 없어도 돼. 지금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와 연결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카드를 발행을 해. 그럼 기존에 쓰던 그 카드 방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결제는 그냥 바로바로. 그치? 이해가 되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뛰어든 게 카드사 쪽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연결될 수 있고요. 이더리움 시스템과 연계를 해갖고 각 SNS 기업이라던가.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유튜브, 우리가 저같이 유튜브 방송을 해. 그러면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럼 지금 다 달러 기반이야. 달러가 들어와. 그럼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와서, 은행에서 환전해가지고 원화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유튜브에서 자기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줄게.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유튜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스템에 맞는, 그지? 시스템에 맞는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내가 사용을 해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SNS다. 메타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근데 미국 정부에서 막았었잖아요.
그래서 SNS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냐, 사용하는 사람들 많잖아. 거기서 결제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려고. 자, 배달 앱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배달 요즘은 전 세계에서 많이 해. 배달. 시킬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돼. 아이씨,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죠. 그 유튜브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진짜 누가 이길지 몰라.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고객들이랑 시스템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자기네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자기네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바꿔줘.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편법을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금도 똑같아요. 금을 사놓고 있으면 이자가 안 들어와. 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배당성 있는 ETF, 금 ETF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금에 투자하고 하죠. 근데 금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차이 있는지 아세요? 현물과 아니면은 ETF나 아니면은 뭐 금 통장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투자하는 거랑 주식처럼 해버리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버려. 근데 현물로 내가 금을 갖고 있잖아요. 쉽게 안 팔아. 그래서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거에서 주식은 길게 가져가고 싶어도 내가 매일 보잖아. 매일 불안해하잖아. 아까 DB하이텍처럼 사놓고 떨어지면 불안해. 길게 못 가져가. 장기 투자, 중기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 가져간다. 조금만 빠져. 버티고. 인버스 사놓고 계속 빠져. 못 가져가요. 올라가면 계속. 그러다가 올라갈 때 팔아. 기다려야 돼. 눌러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올라갈 때. 길게 나는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비트코인. 평생. 평생 가져. 필요하면 조금씩 팔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짧으면 3년, 길면 한 5, 6년 정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세계 평화가 오기 전에, 그리고 이 시스템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왜? 이 완성이 되려면요, 세계 경제를 다 착살을 해야 돼. 그러려면요, 돈을 계속 풀어야 돼. 근데 그 푼 돈들이 자꾸 엄한 데로 들어가야 돼. 전쟁에 들어가고, 물가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세계 경제는 착살나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거야. 그지? 풀면 어떻게 돼요? 금값은 올라가. 거기에 전쟁까지. 또는요, 코로나 때 겪었잖아. 팬데믹. 돈을 풀 수밖에 없어. 기억하면 돼요. 돈을 풀면 금값은 올라간다. 전쟁이 나면 금값은 올라간다. 위기가 오면 금값은 올라간다. 그럼 앞으로 위기가 없고 전쟁이 없고 돈을 안 풀 거냐? 아니잖아. 푼대잖아. 그럼 지금도 금은 사도 된다는 겨. 그쵸? 어떻게 생각해봐. 자, 그리고 난 좀 더 길게 가고 싶어. 평생 가지고 비트코인. 그럴 거든. 다른 코인보다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안전할 수는 있어요. 더 안전하게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 주식은요, 변동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차이예요. 금값이 올라갈 걸 알아. 근데 방법 중에 금 현물을 살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ETF를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뭐가 있을까? 뭔 설명하려다가 잠깐 또 뭘 설명하려다가 이 비유를 이걸 들었지? 아, 진짜 큰일 났어. 이제 치매가 오고 있나? 뭐 여러 가지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 기억이 안 나. 지금 다음에 할게. 이거는 기억이 나네.
하여간 주식시장과 비교를 하면, 이거다. 응. 금을 현물로 살 수도 있고요. ETF로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모았다가. 나는 주식쟁이라 금 관련주로 살게. 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금 가격에 얘는 뭐 수수료도 있고 얘는 또 부가세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실물을 사는 거는. ETF도 수수료나 뭐 세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금 관련 주식을 금강 관련 주식이라 뭐 이런 애들은요. 따라서 움직이기는 해. 금값과. 하지만요. 여기에 플러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지. 시장이 올라가면 좋을 테지만 시장이 죽어. 아무리 금 관련주라 해도 시장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더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어. 그럼 오롯이 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쵸?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주식은 변수가 더 많아, 여러 가지가. 단순하게 가세요. 그냥 앞으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세상이 와. 그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세상에 금이 그 안전을 담보했다 그러면, 그래서 내 재산을 안전을 담보했었다 그러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걸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했어요? 그죠? 비트코인으로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 금덩어리로 딱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요. 거래하는 데 쓰잖아. 사고, 팔고, 송금하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 그럼 이건 뭐예요? 그죠? 금계와 금화의 차이점. 다 중요해.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어렵다. 그리고 요거, 우리가 단기 매매죠, 단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사갖고 올라갈 때 여기서 판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매매를 하더라도, 그죠? 일봉에서 이런 매매, 5일선 매봉, 5일선 밑에 사세요, 5일선 위로 올라면 팝니다. 올라갔지요. 올라가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야. 전고점을 돌파하던가, 5일선을 깨면서 쌍봉을 만들던가. 쌍봉을 만들었어. 내려왔어요. 5일선 밑으로 빼서.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다시 이 외봉의 저점을 지켜주고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외봉의 저점을 깨거나. 그쵸? 이거 올라가도 똑같아. 계속해서 확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봉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야. 항상 모든 위치에서. 근데 주식을 살 때 나는 올라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사는 건 바보야. 바보짓이지. 근데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잖아.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매수 전부터 생각을 해둬요. 얘는요. 왜 밑으로 안 내려가? 20 밑으로? 주봉이 확산이니까 안 내려가. 주봉이 확산이라. 그러면 50 밑에 이렇게 내려올 때도 20일까지는 열어도. 그쵸? 근데 월봉까지 확산이라 어때요? 내려올 때마다 자꾸 올라가려고 있는 큰 바람이 자꾸 위로 부네. 자, 그럼 일봉에서 매매는 난 길게 하고 싶어. 주봉에서 하면 돼. 주봉의 중심선이 도는 자리 또는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자리 사서요. 그 끝은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는 확산 자리다. 그러면 하나선이 위로 도는 자리. 거기가 일단 한번 챙기는 자리야.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 4달, 10달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몰라. 그 대신에 그때마다 내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지. 사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싶다? 금이나 비트코인 사세요. 주식하고는 그건 안 맞아. 주식은 장사예요. 지금 나는 길게 가져가면서 하고 싶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5천만 원짜리 내가 5천만 원이 있어. 골동품 하나 살고 옛날 도자기 하나 딱 사도 도자기 하나 사둘래.
무려 1,000짜리 하나 사도 산다는 놈이. 그래서 나는 1억에 팔래. 세월이 지나면 뭐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 1억에 팔래. 그리고 1억에 내놔. 응. 1억에 산다는 놈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연락 주지 마세요. 응. 골동 분가게다가 얘기해. 산다는 놈이 없지. 없으면요. 그냥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그지?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는 놈이 없으면요. 가격은 내 5천만 원에 샀어도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응,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겠다는 놈이 있으면, 그지? 이런 장사.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면 나 조금, 그래도 5,5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주는 놈 있으면 나 팔게. 그냥 경매에다가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나 귀찮다고 이런 장사 할 거냐고. 그죠? 이걸 하더라도 장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돼. 주식장. 주식도 상품이에요. 주식이라는 상품.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뭐 맞추기 게임 하듯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건 도박이 되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 대응 생각도 안 해버리면 진짜 도박이 돼버려요. 잘못되면 다 까먹는 거고, 잘 되면 뻥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길게 안전하게 가져와. 주식의 비중을 줄이시고요. 천천히 공부를 해보세요. 천천히. 여기서도 설명드린 것들도 안전하게 길게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매매 방법이 좀 짧게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면서 부를 쌓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치? 주식이 좋은 게 뭐예요? 갈아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고 팔기가. 부동산 사고 팔기 어려워.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골동품도 마찬가지야. 사긴 샀는데 팔 때가 어려워. 그런 장사를 왜 하냐. 바로바로 팔리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찾는 히트 상품. 계절 히트 상품. 그죠? 이제 겨울 대운에 온수 매트.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파는 게 장사가. 거의 여름에는 비와 그러면 우산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뭐가 더 도움이 되고 장사가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매매 방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깔고 와야 되는 거고요.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어떤 쪽에 내가 투자를 하고 내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지금 DB하이텍을 사놓고 불안해 하신다?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 분할 매수 하지 않았다. 물타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무슨 매매로 목표가 어떻게 됐는지, 뭐, 진짜 짧게 가져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계속 뚫고 올라가니까 흔들더라도요, 목표를 잡고 기다려. 월봉을 믿든 주봉을 믿든 뭔가를 믿고. 이거 설명하다가 지금 오늘 종목도 한번 같이 돌려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상.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DB하이텍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면요,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파세요. 그건 주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불안해. 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치? 그런 분들은 주식을 안 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확실하게 얘는 요런 근거로 여기까지는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적어도. 근데 우리가 베팅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해버리면 얘가
어디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매수가보다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그죠? 그 난이도를 낮춘 거야, 이게. 응, 내 매수가보다 몇 프로만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난 거기서 팔겠어라. 근데 가격으로 얘를 여기서 샀을 때 여기까지 가면 나는 수익이야. 그러면 만족해. 그 매매가 훨씬 어려워. 성공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거를 많이 공부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요, 그거보다 세상도 바뀌고 이걸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다고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내 매수가를 낮춰서 얘는 움직여. 파동이라는 걸 주면서 움직여.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치? 근데 추세가 꺾여서 추세도 나오죠,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는 것보다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놈이 눌러줄 때 사면, 아니,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놈이 5일선에서 음봉 줄 때 사든. 그러면 양봉 주잖아. 5일선 외봉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면 올라가잖아. 그죠? 정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여기가 외봉이죠? 5일선 밑으로 내려와도 또 내려왔을 때 사면 또 올라가. 그때 이놈의 21선 쌍봉은 둘 중에 하나야. 외봉. 2위로 올라가죠? 여기 캔들이 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간다. 이거 맨날 설명하지. 정고점을 얘처럼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할 수도 있어. DBI텍처럼. 그지? 하지만 밑에 샀으면 위로는 올라가요. 둘 중에 하나. 21선 위에서 올라갈 놈과 이렇게 깨진 다음에 밑에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는 여러 번 사지. 이해가 되시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21선 위에서 올라갈 놈은 어떤 놈이야? 주봉이 확산인 놈이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매일같이 설명을 하잖아. 근데 나 이 귀찮아. 못 알아듣겠어. 이해가 안 돼. 힘든 것 같아. 더 쉬운 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사서 AI한테 맡기던 주식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치? 난 공부하기 쉽고 이해가 안 가고 힘들어. 그러면 이것도 힘들면 이거 공식처럼 만들어놨잖아. 그죠? 요런 조건에 여기 왔을 때 사서 여기 왔을 때 팔면 된다고 얘기해 놓은 거야. 그죠? 그리고 고점을 잡기가 어려우면 더 가더라도 나는 최소한 요만큼만 먹어도 돼. 3.3% 얘기를 해놓은 거. 4.4% 잡든 10%를 잡든 20%를 그건 마음이에요. 성공 확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확률이 높아. 자꾸 확률 높게 수익 내고 딴 거들하고 수익 내고 하면 그게 쌓이는 수익이에요. 근데요, 사놓고 끌고 가겠다. 그거는 지금 시점에 이 시대에서 뭐가 승리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 어떤 놈이. 그죠? 어떤 놈이 지금 미래의 시장의 주인이 될지 몰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차라리 명확하게 승자가 될 수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으면. 근데 수익이 났을 때 수익률은 당연히 너도 나도 이 전쟁에 뛰어들었어. 이 시장의 전쟁에. 그러면요. 삼성전자도 많이 갈 거고 애플도 많이 갈 거고 구글도 많이 갈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빅테크 기업들이네. 그치? 은행주들도 많이 갈 거고 은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거. 그것도 이미 코로나 이전에 다 예견돼서 기사로 나와서 그 은행들까지 설명해 줬잖아. 그죠? 걔네가 리플에도 손을 대고 있잖아. 금융 시스템에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자기 성향에 맞게끔. 그리고 제가 단기 매매 어떤 분은 또 분봉해서 하는 거 알려달라고 해요. 그걸 또 해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에 꽂혀. 그래서 기본적인 것. 우리는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다 활용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토대로 왜 장기 투자하면은 월봉도 연봉까지도 설명하잖아. 나는 스윙이야 주봉 설명하잖아. 그죠? 나는 트레이딩이야 월봉 설명하잖아요. 분봉도 보잖아. 30분봉 기준으로. 그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 원리는 다 똑같다고. 기술적인 거.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지. 제가 30분 봉으로 설명해. 그랬더니만 이해가 갔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더니만 저는 스케일퍼인데 1분 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시점에 맞는 방법이라던가 실적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이클에 맞춰서 하고 있는 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건 각자의 몫이 될 거예요. 이건 영원할 거고 어디 가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사놓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매도 가격까지 매도를 어떻게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얘는 왜 매수를 하고 월봉 주봉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의 시작 타이밍을 정하고 그죠? 이게 하나의 매매인데 그냥 샀어. 일단 샀어. 좋아 보여. 올라가길 기다렸어. 그냥 일단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내려와. 그럼 불안해. 그러면 더 물 사야 되겠네. 그치? 시장을 가는데 내 거 왜 빠져 도대체. 온갖 생각이 다 들지.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해. 실패하고 돈 까먹고 하면서도 왜 까먹는지, 뭘 해야지 안 까먹는지, 그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뭐하냐? 나는 그 공부한 거를 실전에서 활용하기를 귀찮아하고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여기 80대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반에 꾸준히 지금 60대부터 했었어. 저하고 같이 공부 60대부터 했는데 지금 80이 넘으셨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치? 돌아서면 까먹는 데야. 분명히 내가 아는데 또 설명을 하면 또 들으면 맞아 이거지. 그치? 그러면서도 자꾸 까먹으면서도 계속 적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매매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60대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했어요. 요즘에는 애들 60대면 그죠? 해야 돼. 여러분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주문도 못해. 뭐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해. 할 줄 알아야 돼. 맨날 애들 데리고 다니고요. 손주들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부탁하고 막 이럴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점점 누구나 할 수 있게 편리하게끔 세상도 만들어가요. 모든 거를. 지금은 디지털 지갑이라던가 결제랑 이런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잖아. 은행 시스템으로. 은행 앱 어플 하나 깔아갖고 거기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다 하잖아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코인이 그렇게 될 거야. 거기에 이제 더 큰 게 오기는 해.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예전부터 설명했어. 코인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되면요. 이제는 뭘로 한다? 토큰화 된다. 그 코인을 토큰화한다. 그죠? 그 개념까지도 어렵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이 바뀌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현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급할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행 어플 앱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때가 되면 될 거야. 그런데요. 그때 되면 늦지. 뭐가 늦어? 투자의 개념에서 늦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이 어차피 올 건데 오기 전에 먼저 공부해서 선점해야 돼.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저도 뭐 공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잘 모르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는 또 공부하고 그치? 아는 것까지만 설명드려서 제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이 막 설명 다 해놓은 거 보면은 알쏭달쏭 하면서도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가요. 책도 보고, 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도 자꾸 공부해야 돼요. 한번, 근데 공부하기 귀찮다. 나는 뭐 부자로 살긴 싫고, 그냥 바뀌는 세상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나도 모르게 코인으로 결제하고 하고 있을 거야.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 미리 코인을 좀 갖고 있었으면 싼 가격에 원화를 코인으로 바꿔놨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늦었겠지. 그때는 이미. 리스크가 컸지. 우리보다 이전에 코인을 막 싼 가격에 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거 진짜 완전히 쓰레기, 지금도 마찬가지야. 쓰레기가 될 수 있어. 영원히 될 수, 내 자산이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전체를 다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포트폴리오에 넣으라는 얘기야. 비중은. 코인에 대한 비중도. 지금도 다 날아갈 수 있어. 근데 그 예전에는 그 리스크가 더 컸죠. 근데 앞으로는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그걸로 수익을 보거나 이득을 볼 확률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엔요. 수익은 고사하고 뭐야. 이거 이제 사용하는 데 쓰는 거지. 돈은 딴 사람들이 다 벌어먹어. 모든 게 완성이 돼. 그때 되면 이제 금값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쟤들은 빠르면 3년, 길면 5, 6년 잡고 있다. 왜 빠르면 3년이야? 트럼프 집권 기간 내에 완성하려고 지금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관세 때리고 막 동맹이고 뭐고 막 하고 금리 인하 막 만들어내고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휴가 깁니다. 연휴가 길고 제가 오늘 명확한 뭐 DBI텍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답변도 했어 명확하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하면 올라가면 팔아. 저는 그지. 그리고 요번 달에 양봉되는 순간 어디까 음봉되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주봉상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21선 부분을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지켜주면은 정고점 돌파냐 아니면 불안하면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구간 그러면 20일 밑으로 내려온 밑에서 하는 거. 어제도 설명한 거야.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쵸? 월봉이 확산인데 근데 얘는 하회선이 돌아요. 그래서 60일 지지가 될까? 주봉이 상하선이 계속 올라가면 지지가 돼. 그런데 변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월봉에 확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120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근거가 돼. 그래서 어떻게? 확산인 것만 찾아서 매매하라고. 제발. 그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면 안 되는 공식같이 만드는 그지? 이거는 주식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만들 수도 없는.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 공식을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이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인피니티 매매법이고요. 그 강의고 그걸 가지고 나만의 돈 버는 방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나한테 맞춰서 나는 길게 보고 싶어. 나는 짧게 보고 싶어. 나는 그날 하고 싶어. 그날 분봉 가서 하고 짧게 일봉에서 하고 나는 좀 스윙으로 주봉에서 하고 그걸 나는 좀 길게 월봉에서 하고요. 나는 더 길게 보고 싶어. 연봉에서 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봉도 볼 줄 알고 주봉도 볼 줄 알아야 돼. 길게 하더라도. 원저 신호가 나옵니다. 그죠? 수고들 하셨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명확하게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매를 중단하더라도요, 나만의 어느 정도 훈련하는 건 되죠. 연습하고 하는 건 되지만, 큰 금액으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만의 매매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만든 상태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뭘 사도 망하고, 내 심리가 일단 불안해.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아유 땡큐입니다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오늘 20일선 나왔어, 이건 땡큐입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해하잖아. 거꾸로. 왜 땡큐예요? 주봉이 확산이니까 5일선 밑으로 21선 밑으로 안 내려간다가 답이니까. 요번 주엔 또 오늘밖에 없었던. 그치?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불안에 빠지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어보고 싶고, 여기저기 게시판 돌아다니고, DB하이텍 유튜브 검색해갖고 설명해놓은 거 찾아서 듣고. 이 아까운 시간이야. 내가 알면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계획된 매매를 해라. 제발. X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나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 그게 어렵지 그렇게까지 가기가. 완벽하게 할게요. 그리고 자꾸 시행착오를 소액으로 하다 보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해. 아, 나는 늦었어, 내가 하기는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스마트하게 바뀌는 세상에는 매매법일 수도 있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 연휴 편안하게 별일 없이 잘 가족들과 보내시고, 너무 주식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시장이라 했잖아요. 불러줄 때 ETF를 한다고, 그리고 레버리지 쪽을 한다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것도 주식시장이라 불안해. 그죠? 한 번씩 여기서 전쟁 터졌다 그러면 또 훅 빠지고, 그러면 또 불안하지. 그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커서 불안해. 한 번에 사시면 제발. 오늘 만약에 뭐 한 300만 원치 샀어. 그러면요, 또 후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또 그쯤에 한번 살까? 아니면은 적립식으로 뭐 매달, 아니면 15일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 뭐 200만 원씩 산다거나, 이렇게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라. 지금 1억 5천보다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짧게, 아니 길게 본다고 사놓고 조금 흔들리면 맨날 보면서, 매일 보면서, 아 불안해. 이거 수명 단축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축될 거면 공부를 해서 짧게 수익을 챙겨. 그게 훨씬 나아.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수익 난 것만큼 코인을 조금씩 사버려. 금을 조금씩 사버린다. 금은 실물금은 돈이 적으면 살 수가 없잖아. ETF를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니면 금 통장에다가 조금씩 저축을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저는 비트코인 쪽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기간에도 제가 틈틈이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또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지금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그치? 요것도 아마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어디라고 링크도 걸어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는 작살나지만 주식시장은 갈 수 있다라고 믿고 한번 편안하게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짜잘하게 여기서 주식 가지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수익 낸다, 이거는 지금 그 때에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버는 것보다 어떻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지금. 그렇죠? 그것도 주식이 올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하셨고, 언제죠? 다음 주
며칠 날이지? 자,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죠?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봉도 하루지만 생기네. 그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